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부동산 프로그램 땅짓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는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대구 경북 아파트 대경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모든 산업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합니다. 자, 부동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성수기와 비수기 언제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성수기는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봄과 가을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가을보다 봄에 조금 더 거래량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학군지 위주로 입지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의 움직임은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비규칙적인 그런 사이클을 보이면서 활황기와 침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은 활황기 전인 2018년도,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역대급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대구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를 맞이하면 시장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네, 올 초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시장 가격은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었는데요. 현재는 저점으로부터 가격 반등이 10에서 2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입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수기가 되었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렴해진 가격과 비수기의 거래량이 이 심리와 맞물리게 되었을 때 움직이는 시기가 되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거래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거래량 차이도 꽤 크게 나타나는 편인가요? 네, 제가 5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네. 최근 5년간 거래량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는데요. 성수기를 3에서 5월, 9에서 11월로 구분하고요. 비수기를 12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근 5년간 대구의 성수기 거래량은 82,434건, 비수기의 거래량은 79,753건으로 성수기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성수기가 비수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네요. 거래량을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름철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1년 중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월은 언제인가요? 네,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새해와 새학기를 앞둔 2월에서 4월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 학기가 아이들 전학 가기도 상당히 좋고 학부모님들이 이사를 위해서 선호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비수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비수기를 맞이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마음으로 투자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경환님께서는 어디에 더 무게를 주십니까? 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네. 걸면 코걸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수기가 되었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수기에 비해 매물이 적어져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비수기가 되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한편 쉬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를 보고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시황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월세를 활용해서 주거지를 선택을 합니다. 전월세 거래도 아파트 매매 성수기, 비수기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이때 거래하면 전월세 보증금이 또 월세가 비교적 저렴하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네, 흔히 입주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거나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단지들이 있을 건데요. 이 단지들의 준공 연차를 보고 해당 전세 만기 시기가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복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조금 더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세 임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성수기에 거래량이 많을 때 움직이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땅짓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비수기 때 아파트를 매매할 또는 매수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올해 무려 36,000호라는 신규 공급이 나오는데요. 여름철 입주장만 거의 1만 호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어떤 매수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현재 시장 상황상 인기 입지의 경우에는 연초 저점 대비 10에서 20%의 가격 반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입지가 가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외곽지나 구축단지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땅집권 시청자분들은 입주하는 단지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1만 호의 입주 중에 좀 유의미한 단지들을 미리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입주하는 단지들이 과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여름 입주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 중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탑 3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3 단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동대구역에 인접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한 곳인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입니다. 동대구역과 덕성초를 끼고 있는 입지적으로 아주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입주장을 거치고 있는데 중층 위로는 마피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성구에 위치한 쌍용더 플래티넘 범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규모 주상복합이지만 범어 내거리 입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와 범어 W와 함께 묶여 이 입지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에 위치한 빌리브 프리미어입니다. 경대병원에 입점해 있고 사대부중과 사대부고를 학군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과 독보적인 대형 평형을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축 대형이 귀한 대구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경아님께서 올해 여름 부동산 비수기에 입주하는 입주장을 맞는 신축 아파트 3곳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낙 침체기다 보니까 이 탑3로 뽑아주신 이 아파트들조차 시장의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조금 맞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 부동산 침체기 여름에서 끝나고 가을, 겨울에는 반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가산금리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자분들께서는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산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돈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또 가을장이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성수기로 분류되는 봄과 가을 중에서 사실 올해 봄은 거의 부동산 최저 침체기를 겪었다 보니까 올해 부동산 가을은 조금 더 성수기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수기를 비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수성구인데요. 범어 4동, 만촌 3동을 중심으로 만촌 자이른의 계약률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범어 쌍용 플래티넘도 주목받고 있어서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수성구 움직임이 상당히 반전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만촌 자이르네와 범어 자이가 이 분양 단지 중에서는 꽤나 선방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계약률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로얄동과 로얄층, 점왕이 나오고 고층에 해당하는 곳들은 좀 없는 수준이고요. 중층 위로 간간히 찾아볼 수 있고 또 상담사가 숨겨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어 쌍용 플래티넘의 경우에는 매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부동산 확인해 보니까 6건 매매 등록 남아 있었는데요. 호가도 7억 중반까지 점프한 상황이니까 가격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범어 자이도 극심한 미분양으로 꽤나 고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계약률이 오르는 것 보니까 정말 수성구를 시작으로 점점 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땅집권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비수기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점, 이 대경아님의 특별한 이런 시각이 있다면요? 네, 부동산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이 시기를 잘 알고 타이밍을 잡는 것은 투자 포인트에서 유리한 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부동산 전체적인 시황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땅집권 시간에서는 대구 부동산의 성수기와 비수기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대경아님의 말씀 들으셨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정보 알아보시고 임장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집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